안녕하세요. 새로운 세계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API의 고급 기능별 가격 정책과 비용 최적화 전략을 알아볼 거예요. 프롬프트 캐싱, 배치 API, 긴 컨텍스트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API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먼저 프롬프트 캐싱부터 알아볼게요. 프롬프트 캐싱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서버에 캐시로 저장해 두고 재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동일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100번 호출한다면 한 번만 캐시에 저장하고 나머지 99번은 캐시에서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캐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캐시의 내용을 저장해요. 이 과정을 캐시 쓰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버 캐시에 프롬프트가 보관돼요. 이후 같은 프롬프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캐시에서 바로 읽어와요. 이게 캐시 읽기예요. 이렇게 나머지 99번의 요청은 캐시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5분 캐시의 가격 구조를 볼게요. 캐시 쓰기는 기본 입력 가격의 1.25배예요.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캐시 읽기는 기본 입력 가격의 0.1배밖에 안 돼요. 즉 캐시에서 읽어올 때는 원래 가격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캐시 유지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안에 다시 호출하면 캐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더 긴 시간 동안 캐시를 유지하고 싶다면 1시간 캐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1시간 캐시의 쓰기 가격은 기본 입력 가격의 2.5배예요. 5분 캐시보다 비싸요. 캐시 읽기는 기본 입력 가격의 0.2배예요. 5분 캐시보다는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1시간 동안 캐시가 유지되니까 호출 간격이 길어도 캐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소넷 4.5 모델 기준으로 실제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기본 입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3달러예요. 5번 캐시의 경우 캐시 쓰기는 100만 토큰당 3.75달러, 캐시 읽기는 0.3달러. 1시간 캐시는 캐시 쓰기가 7.5달러예요. 캐시 읽기가 0.6달러죠. 테이블을 보시면 각 캐시 유형별로 가격 차이가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계산해 볼게요. 10,000개 토큰짜리 시스템 프롬프트를 100번 호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캐싱 없이 그냥 호출하면 총 3달러가 들어요. 하지만 5분 캐싱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캐시 쓰기에 약 0.04달러, 나머지 99번 캐시 읽기에 약 0.3달러가 들어요. 총 0.33달러밖에 안 되니까 약 89%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코드로 캐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캐시 컨트롤 필드예요. 타입을 이페머럴로 설정하면 5분 캐시가 활성화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캐싱을 적용할 수 있어요. 1시간 캐시를 사용하려면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해요. 캐시 컨트롤 객체에 TTL 필드를 추가하고 1H로 설정하면 돼요. TTL은 Time to Live의 약자로 캐시가 유지되는 시간을 뜻해요. 이렇게 하면 1시간 동안 캐시가 유지돼요. 캐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API 응답 객체에서 UCG 정보를 확인하면 돼요. 캐시 크리에이션 if tokens 속성은 캐시에 생성된 토큰 수를 보여줘요. 캐시 리드 인풋 토큰스는 캐시에서 읽은 토큰 수를 보여줘요. 이 값들을 출력해 캐싱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캐싱을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왼쪽을 보시면 캐싱이 적합한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여러 요청을 처리할 때나 긴 문서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때 좋아요. 채팅봇처럼 대화 컨텍스트를 유지해야 할 때나 코드 리뷰봇처럼 정형화된 지시사항이 있을 때도 유용해요.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부적합한 경우들도 있어요. 매번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호출 빈도가 낮거나 캐시 유지 시간 내에 재호출이 없으면 캐싱 효과가 없어요. 이제 배치 API를 알아볼게요. 배치 API는 여러 요청을 한 번에 제출하고 비동기로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실시간 응답이 필요 없는 대량 작업에 적합해요. 무엇보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대량 처리가 필요한데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배치 API를 쓰는 게 좋아요. 배치 API 가격을 모델별로 비교해 볼게요. 테이블에서 보시면 입력과 출력 가격이 나와 있어요. 오퍼스 4.6은 일반 입력이 $5인데
배치는 2.5달러예요. 소넷 4.5는 일반 입력 3달러고 배치는 1.5달러예요. 하이쿠 4.5는 일반 입력 1달러고 배치는 0.5달러예요. 모든 모델에서 정확히 50% 할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비용 비교를 해볼게요. 1000개 문서를 소넷 4.5로 요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입력은 총 200만 토큰, 출력은 50만 토큰이에요. 일반 API를 사용하면 입력 6달러, 출력 7.5달러로 총 13.5달러가 들어요. 하지만 배치 API를 사용하면 입력 3달러, 출력 3.75달러로 총 6.75달러밖에 안 들어요. 정확히 절반이죠. 6.75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 배치 요청을 생성하는 코드를 볼게요. messages, batches, create 메서드를 사용해요. request 배열에 처리할 요청들을 담으면 돼요. 각 요청마다 커스텀 아이디를 지정해서 나중에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파람스에는 모델명, 최대 토큰, 메시지 같은 일반 API 파라미터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 요청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요. 배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messages, batches, retrieve 메서드로 배치 아이디를 조회하면 돼요. 프로세싱 스테이터스를 보면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어요. request count에서 succeeded는 성공한 요청수, errored는 실패한 요청수를 보여줘요. 이렇게 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배치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프로세싱 스테이터스가 ended인지 먼저 확인해요. messages, batches, results 메서드로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를 순회하면서 각 요청의 커스텀 아이디와 응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로 처리한 모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배치 API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처리 시간은 최대 24시간 이내로 완료돼요. 빠르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배치당 최대 10,000개의 요청을 담을 수 있어요. 결과는 29일 동안 보관되니까 여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인 배치가 필요 없어지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배치 API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왼쪽에 적합한 경우들이 있어요. 문서 분류나 요약처럼 대량 처리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전처리 작업, 마케팅 문구나 설명 같은 콘텐츠 생성, 일괄 번역이나 감성 분석 같은 작업에 좋아요. 오른쪽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실시간 채팅처럼 즉각 응답이 필요한 경우나 사용자가 기다리고 있는 요청, 즉시 결과가 필요한 작업에는 배치 API가 적합하지 않아요. 이제 긴 컨텍스트 처리 비용을 알아볼게요. 클로드 API는 20만 토큰을 초과하는 입력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해요. 20만 토큰까지는 기본 가격이고 그 이후부터는 2배 가격이 적용돼요. 긴 문서를 처리할 때는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긴 컨텍스트 가격 정책을 테이블로 볼게요. 0부터 20만 토큰까지는 1배, 즉 기본 가격이 적용돼요. 20만 토큰을 넘어서 100만 토큰까지는 2배 가격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소넷 4.5의 기본 입력 가격이 3달러라면 20만 토큰 이후에는 6달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30만 토큰은 소넷 4.5로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처음 20만 토큰은 기본 가격인 3달러가 적용되니까 0.6달러가 들어요. 추가로 10만 토큰은 2배 가격인 6달러가 적용되니까 역시 0.6달러예요. 총 입력 비용은 1.2달러가 되죠. 보시다시피 20만 토큰을 넘어가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해요. 최대 100만 토큰까지 처리하려면 베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해요. 베타 파라미터에 long context 1m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매우 긴 문서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20만 토큰 이후의 비용이 2배라는 점은 동일하니까 비용 계산을 잘 해야 해요. 긴 문서를 처리할 때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청킹이에요. 흐름도를 보시면 긴 문서를 여러 청크로 나눠요. 각 청크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요약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요약들을 모아 최종 요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요청마다 20만 토큰을 넘지 않아서 2배 가격을 피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이제 확장된 사고 기능을 알아볼게요. 확장된 사고는 클로드가 응답하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하는 모드예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사고 과정에서 사용되는 토큰을 싱킹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큰에도 비용이 발생해요. 싱킹 토큰의 가격을 볼게요. 오퍼스는 100만 토큰당 25달러, 소넷은 15달러예요. 중요한 건 싱킹 토큰 가격이 출력 토큰 가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고 과정도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보면 돼요. 비용 예시를 계산해 볼게요. 입력이 1000 토큰, 싱킹이 5000 토큰, 출력이 2000 토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손해 4.5 기준으로 입력은 0.003달러, 싱킹은 0.075달러, 출력은 0.03달러예요. 총 비용은 0.108달러가 돼요. 싱킹 토큰이 많으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요. 확장된 사고를 사용하는 코드를 볼게요. 싱킹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돼요. 타입을 enabled로 설정해요. 버짓 토큰스로 싱킹에 사용할 최대 토큰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응답에서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response.content를 순회하면서 각 블록의 타입을 확인해요. 타입이 thinking이면 사고 과정을 출력하고 텍스트면 최종 답변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로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과정을 볼 수 있어요. 확장된 사고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왼쪽에 적합한 경우들이 나와 있어요. 복잡한 수학이나 논리 문제,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분석, 코드 디버깅, 전략적 의사결정 같은 작업에 좋아요. 오른쪽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단순 질의응답이나 분류작업, 빠른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장된 사고가 불필요해요. 오히려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웹 검색 기능도 알아볼게요. 웹 검색은 검색 한 번당 0.01달러, 즉 1센트가 들어요. 1000번 검색하면 10달러예요. 간단한 가격 구조죠. 웹 검색을 사용하는 코드예요. 툴스 파라미터에 웹 서치 타입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클로드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웹을 검색해요. 예를 들어 2026년 최신 AI 트렌드를 물어보면 클로드가 웹에서 최신 정보를 찾아서 답변해줘요. 웹 검색 비용을 테이블로 정리했어요. 검색 1회는 0.01달러, 100회는 1달러, 1000회는 10달러예요. 중요한 건 이 비용이 토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요청해서 클로드가 여러 번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코드 실행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코드 실행은 추가 비용이 없어요.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토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좋아요. 코드 실행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툴스 파라미터에 코드 익스큐션 타입을 추가하면 돼요.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의 처음 20개 항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 클로드가 직접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추가 비용 없이 토큰 비용이 모두 포함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비용 최적화 전략을 알아볼 차례예요.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계층적 모델 선택이에요. 작업 복잡도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 컴플렉시티 파라미터로 복잡도를 받아요. 복잡도가 하이면 오퍼스를, 미디움이면 소넷을, 로우면 하이쿠를 선택해요. 간단한 작업에 비싼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작업별로 어떤 모델이 최적인지 정리한 테이블이에요. 분류 작업은 하이쿠가 최고예요. 간단하고 빠르니까요. 일반적인 작업은 소넷이 좋아요. 성능과 가격이 균형 잡혀 있어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하면 오퍼스를 선택하면 돼요. 품질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작업 특성에 맞게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전략은 캐싱과 배치를 조합하는 거예요. 긴 시스템 프롬프트에 캐싱을 적용하고 동시에 배치 API로 1000개의 요청을 처리하는 코드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캐싱으로 90% 절감, 배치로 50% 절감이니까 엄청난 비용 절약이 가능해요. 세 번째 전략은 비용 모니터링이에요. 코스트 모니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든 요청의 비용을 추적하는 거예요. 프라이싱 딕셔너리에 모델별 가격 정보를 저장해 두고요. 로그 리퀘스트 메서드로 각 요청의 비용을 계산하고 기록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소넷 4.5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본 입력은 100만 토큰당 3달러, 출력은 15달러예요. 5분 캐시 읽기는 0.3달러, 90% 절감, 그리고 1시간 캐시 읽기는 0.6달러로 80% 절감이에요. 배치는 50% 할인, 20만 토큰 초과 입력은 6달러, 웹 검색은 회당 0.01달러예요. 이 테이블을 참고하면 비용 계산이 쉬워져요. 최적화 전략을 모두 적용한 예시를 볼게요. 1000개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넷을 사용하면
3.75달러가 들어요. 하지만 하이쿠 모델에 배치와 캐싱을 조합하면 0.35달러밖에 안 들어요. 무려 91%를 절감할 수 있어요. 비용 최적화 체크리스트예요. 반복되는 프롬프트에 캐싱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량 작업에 배치 API를 사용했는지도 점검해 주세요. 작업 복잡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했는지, 긴 문서는 첨킹 전략을 고려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비용 모니터링을 설정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배운 것을 통해 API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